서울시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할 서울에너지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확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서울에너지공사가 언제 출범했죠? 얼마 안 됐죠? 예, 2016년 네. 12월 21일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된 겁니까? 한 3, 4개월? 예,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출범하면서 이제 우리 박진섭 사장님께서 초대 사장으로. 예. 그럼 전에는 우리 박 사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던 겁니까? 저는 이제 주로 그 네. 민간 영역에서 네. 환경 에너지 운동을 쭉 해왔고요. 네.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SH 쪽에 관계하셨다고 그것은 합니다. 이제 제가 SH 집단 에너지 사업단이라고요. 네. SH 공사 산하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네. 근무를 했었습니다. 집단 에너지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지역 난방을 공급해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을 네. LNG를 통해서 열을 생산해서 큰 관을 통해 가지고 네. 아파트나 이런데 난방이나 이제 냉방을 공급해주는 네.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좀 어깨도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좀 이 처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네. 처음으로 이제 에너지 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는 없습니까? 중앙정부 쪽에는 이제 에너지관리공단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예. 지방정부가 만든 것은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사명감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네. 부담감도 사실 큰 네. 편입니다. 이 서울에너지공사의 최초의 지방정부 에너지공사다. 예. 좀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간 서울시가 네.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맞습니다. 사업과 그다음에 예. 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이제 주로 에너지라는 게 먼 거리에서 네. 동해나 이제 서해 쪽에서 수송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먼 거리, 장거리 수송하는데 서울시는 좀 그것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서울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도 보급하고 공급하고 또 건물도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높이고 네. 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요. 네. 이것을 좀 집행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이 공사를 직접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는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네. 되겠네요. 예, 서울시가 이제 그간 그 원전 네. 하나 줄이기 이 사업으로 보면은 네. 박원순 시장님 정책에 의해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원전 하나가 전력으로 따지면 한 200만 TOE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를 줄였어요. 실제로요? 네, 줄였습니다. 한 2년 만에. 그래요? 2014년까지. 어떻게 줄였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도 보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의 효율화도 하고 에너지. 네.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절약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원전 하나에 해당하는 분량을 줄였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요? 이제 2014년부터는 에너지 살림 도시로 서울을 다시 2단계 사업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한 2020년까지 400만 정도의 또 이 에너지를 줄이고 또 에너지 자립도를 한 20% 정도 올리고 또 온실가스도 한 1,000만 톤 줄이는 이런 걸 지금 원전 하나에 사장님 한 200만 네, 톤 토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TO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이 한 18기? 네, 한 24기인가 그렇게 24기. 될 겁니다. 그럼 열심히 하면 그걸 다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네.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4차 혁명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4차 혁명은 에너지 문제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과거는 이제 태양광 예를 들어 네. 태양광 설명해 드리면 네. 낮에만 쓰고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햇빛만 있을 때는 글쎄 활용하지만은 말이에요. 이제 네. 불가능하고 이제 보시는데 지금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에 태양광의 에너지를 받아서 네. 저장을 해놓으면 네. 밤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의 진보 또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수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문제는 분권화되고 또 지방화되고 이런 그래요? 이제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은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전을 지금 거의 다 폐기하는 그렇죠. 걸로. 이제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 같은 네. 경우는 2020년 정도에 20한 정도에 이제 전체 원전을 폐쇄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왜 이 서울시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냐면 네. 동해의 원전이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예. 최근에 지진 발생 때문에 맞아요.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해 쪽은 화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데 네. 이건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또 주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 송전을 먼 거리 이동하다 보면은 네. 송전탑을 둘러싼 또 지역 갈등도 맞습니다. 존재하고.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 이 비용을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또 기후 변화나 온실가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지금 이제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분권적인 분산적인 에너지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취한 한 2년여 만에 예. 원전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그걸 발전량이라 그럽니까? 예. 그걸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서울시에서 예. 뭐 큰 예산을 드린 것 같지는 않던데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마 서울 에너지 공사가 출범한 것 예, 같은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서울시가 그걸 다 했는데 네, 서울시가 정책을 주로 위반을 하고 네, 요걸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네. 서울 지역에 지금 한 13,000 가구 정도가 미니 태양광을 이제 설치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작년에 뭐 굉장히 그 더웠잖아요. 폭염 때 네. 미니 태양광 설치한 데는 이제 그 누진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니까 또 네. 사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태양광은 한번 설치하면 한 15년, 20년 갑니다만. 그 정도 가요? 예, 갑니다만은 이것을 좀 관리해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기관들이 또 필요하니까. 네. 그런 이제 전문기관으로서 에너지공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예. 아니면 에너지 또 창출에 대한 예.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런 느낌이 예. 드는데 맞습니까?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 이제 곧 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게 이제 전기를 또 쓰고 이 충전소를 설치하기 복잡한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 저장 장치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네. 거기다가 전기 자동차를 두면 이제 충전소를 두면 낮에 태양광을 통해서 받았던 에너지가 저장 장치에서 밤에는 전기차를 충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역방향도 지금 가능한 게 네. 이 전기차를 쓰지 않고 이제 충전돼 있어요, 전기차가. 네. 그러면은 낮에 또 다시 전기가 피크일 때는 이 전기차가 에너지를 팔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여름에 이제 에어컨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프로시모라고 하는데 네. 과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과 네. 이걸 소비하는 쪽이 달랐어요. 일방향으로 됐는데 네. 지금은 네. 각 가정이든 개인이든 네. 공급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지금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은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런 걸 이제 받아들여서 그런 일을 해야만이 에너지 문제를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되는 그렇죠. 저희가 거고. 뭐 사실 온실가스 문제도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네. 경유차랄지 이런 문제들이 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친환경적인 뭐 자동차든 네. 또 내지는 그런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15,000 정도의 가구에 예. 그 미니 태양광을.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좀 한 겁니까? 예, 시가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 이제 대충 한 250와트 정도를 하는데요. 한 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30평 가정에서 네. 전기 사용량을 보면 냉장고를 사용하는 게 가장 높은데 그래요? 요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해 주는 구조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할 수는 없나요? 그건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의 또 이제 저장 장치가 이제 개발되면 네. 그 태양광을 받아서 또 가정의 이 저장 장치를 통해서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세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네. 이런 에너지 공사는 이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출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 계획 한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사는 지방에도 이제 투자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 아, 서울 에너지 공사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 왜냐하면 서울은 또 이제 부지가 좀 좁고 네. 적고 그렇죠. 또 이제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지방에는 땅값이 비싸니까요.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고 그래서 지자체랑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전파할 예정이고요. 네, 네.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서울시의 그런 여러 가지 신재생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또 갖고 만들어내고 그런 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네. 충분히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지역 난방을 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도 LN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여서 네. 가능하면 이런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적극 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에너지 자립률이 서울에 그 높지는 않았죠, 아직. 예, 그래도 그 원전 하나의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네. 한 2% 정도 됐던 게 지금 한 5.5%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2020년까지 한 20% 목표를 이제 그래요? 세우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꼭 서울 지역에만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런 목표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20%는 되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에너지 자립률이. 예, 지금 이제 네. 그렇게 높은 도시는 없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민원이랄지, 민원이요? 예, 민원이랄지 또 뭐 베를린 이런 데는 네. 거의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 서울시 모델이 네.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너지 네. 관련해서 좋은 네. 상을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서울 모델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잘 모르던데요. 예. 그 외국에서는 나갔다 온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네. 서울이 글로벌 경쟁 도시 4위인가로 예, 랭킹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그 에너지 복지 문제도 예, 거론되는데 예. 그건 어떤 겁니까, 사장님? 저희가 이제 이게 딱 대략 추산을 해보면 서울 지역에 한 30만에서 35만 명 정도가 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방을 잘 사용 못 한다든지. 차상위 계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아, 그래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네. 한 30만에서 35만 명 정도가 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난방용을 긴급 지원하는 구조로 했는데 네. 저희 이제 에너지 공사가 올해는 한 7만 2천 가구 정도. 네. 그래서 한 2020년까지 8만 가구 이상을 에너지 복지를 이제 지원하려고 하고 그걸 있고요. 에너지 복지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그런 그렇죠. 분들을 제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네. 이제 직접 가서 또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요? 굉장히 이제 물론 삶의 생활이 취약하니까 에너지 문제도 이제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네. 또 이 에너지 문제를 너무 겨울철만 보시면은 복지 문제를 보시면 안 좋을 것 같으면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맞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선풍기 하나 제대로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사계절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는 네. 건데 이거는 그 에너지 사업인데 시민위원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이 시민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네. 아이디어나 네. 일종의 이제 시민과 이 에너지 공사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책들을 네. 제안하면 저희가 이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또 홍보하고 싶은 내용도 전달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협치, 요즘 말하면 이제 그런 상생의 구조로 네. 만들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지금 또 구성이 됐습니까? 예, 시민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위원장도 뽑고요. 그래요? 분과위원장도 뽑고 다양하게 그래? 이제 그렇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민위원회? 지금은 이제 출발이 한 60명 네. 분들인데 아마 공모를 해서 네. 서울시 사이트에 공모를 해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 제안을 또 우리 박사님께 또 하시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네. 저희 사업도 브리핑 해드리고 거기서 좋은 제안도 받고 일상적으로 이제 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거는 이제
서울에너지공사는 아무래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독립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공사니까요. 예, 서울시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현재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부지와 네. 건물을 이제 아. 독립받은 거죠, 이제. 네. 예, 아, 예.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을 통해서 어, 그런 이제 기업성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예, 저희가 이제 예. 뭐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도 하고 뭐 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초기에 예산이 좀 투입되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은 예를 들어 태양광을 뭐 설치한다 그러면 네. 흔히 말하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시민 펀드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공모하면 이제 은행과 연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태양광 사업을 하면 연 이자가 한 5%에서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시중 이자보다는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네. 또 좋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윈윈의 전략을 펼치려고 하고 사장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예, 예. 우리 집에 예. 이거 뭐 그 공동주택은 안 되겠죠. 예, 예. 자가 단독주택에 예.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싶다.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신청하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있다. 예, 예. 신청하면 되고요. 네. 그 좀 규모가 크면 서울시의 기후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출을 해줍니다. 아,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에 대출을 해주고요. 이제 크레딧을 해갖고 대출해주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좀 미니 태양광은 네.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 서울시하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에너지공사가 네.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거 한 250와트 정도는 한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건 냉장고 하나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럼 그러니까 더큰 걸 더 큰 거 할 수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서울시의 지원도 있고요. 네. 또 구청의 지원이 있어요. 아, 구에서도 해줘요? 네,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네. 보조금만 받고 운영하면 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일정하게 또 자가 비용을 내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가고 나가고 자기가 그 좀 비용은 내고? 예, 비용은 기후 자금으로 서울시가 대출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신청을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전기요금 같은 거, 막 폭탄 전기요금 작년에 막 맞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예. 것도 좀 달라지고. 왜 그 누진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누진세인데 그 비용에 굉장한 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통계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전기 자동차를 이제 공급하는데요. 아, 공사에서 예, 그것도 해요? 예, 그것도 지금 같이 이제 서울시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전기 자동차가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부나 중앙정부 지원이 있고요. 네. 서울시 지원이 있고 또 그 남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에너지공사가 뭔가 은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의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향후에는 하여튼 뭐 일본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대중적이지 않는데 예, 예, 예. 정부나 시방자치단체들 이렇게 자꾸만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또 이제 쓰게 되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오게 근데 이제 하겠죠. 그런 예.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마차가 없어져서 네. 자동차가 나온 게 아니다. 네. 말이 없어져서 자동차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에너지 문제는 어쨌든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네. 요즘 말하는 스마트폰의 속도와 거의 유사하게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는 그런 정책을 잘 지금 계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측하고 네. 있고요. 네. 그걸 잘 준비하고 있고 잘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뭐라고 그러니까 선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예. 그 사장님 보시기에는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는 향후에 어느 정도나 달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네. 예, 그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시가 예, 100%요? 그러니까 오. 서울시 내의 모든 시설을 드러내서 한다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좀 복잡하지만 네. 서울 벗어나서 뭐 해외 투자도 하고 지역도 투자하고 또 협력도 하고 하면은 네. 저희는 뭐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도 100%를 달성하고 그래서요 서울시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생산과 허허. 소비를 함께하는 네. 그런 도시가 곧 올 거다 이렇게 한 보입니다. 10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10년, 예, 10년에서 15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원전 한 10기 정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10기까지는 아닙니다만. 10기까지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20년 정도가 한 5천 기가 5만 네네. 기가 정도의 그 에너지 전력을 쓰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펴나가고 문제는 시민들이 호응을 충분히 해준다면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만드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네. 시민이 절약하고 효율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한 가구 그러니까 1가구 1태양광 설치를
하자 이런 이제 것인데 네. 그런 정도로 서울시가 함께 해준다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좀 더 큰 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파트는 이제 베란다에 설치하면 돼요. 아, 베란다에 하면 되는구나. 네, 아, 이제 예. 지붕도 있고요, 베란다도 네. 있고 아, 네. 그 공간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차장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뭐 예. 출마한 지 뭐 얼마 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출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네. 가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잘 돼 있지는 않은데요. 네. 에너지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온실가스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주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협력과 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전환이 되겠네요. 예, 예. 마인드의 전환도 필요하고 또 에너지 전환도 되고. 네, 네, 하여튼 서울에너지공사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었습니다.